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Re-architecting Buffered I/O in the Era of High Bandwidth SSDs 라는 논문이고 올해 페스트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모티베이션에 들어가기 전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두 가지 I/O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버퍼드 I/O는 리눅스의 디폴트 I/O 모드로 과거 스토리지의 대역폭이 메인 메모리에 비해 수백 배 느렸던 시절에 데이터 패스에서 스토리지 레이턴시를 가리고자 등장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모든 읽기와 쓰기를 커널 내부의 페이지 캐시를 통해서 버퍼링을 하고 백그라운드에서 플러시를 수행하는 I/O 모드입니다. 다이렉트 I/O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캐시를 데이터 경로에서 바이패스하고 스토리지에 직접 접근해서 I/O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각 방식의 read, write, flow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버퍼드 I/O의 write 같은 경우에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write 요청을 보내면 커널은 더티 마킹과 함께 페이지 캐시의 데이터를 쓰고 요청을 반환해줍니다. 실제 스토리지 write는 백그라운드 플러셔나 fsync 호출 시에 수행됩니다. 버퍼드 I/O의 read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캐시에 가서 원하는 페이지를 찾고 해당하는 페이지가 있다면 캐시 히트가 발생해서 바로 반환해줍니다. 만약에 없다면 페이지 폴트 처리를 한 후에 반환해주게 됩니다. 반면 다이렉트 I/O의 write과 read는 페이지 캐시를 거치지 않고 O 다이렉트 플래그와 함께 파일 시스템과 블록 레이어를 통해서 스토리지와 직접 주고받습니다. 이러한 두 I/O 모드는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버퍼드 I/O의 경우 만약에 커널이 페이지 캐시를 잘 관리해주기만 한다면 write 동작 시에 페이지 캐시에만 쓰면 되고 스토리지로의 기록은 백그라운드에서 플러시 해주기 때문에 스토리지 레이턴시를 감출 수 있습니다. 리드의 경우에도 캐시 히트 효과로 인해서 스토리지 레이턴시를 감출 수 있습니다. 또한 unaligned partial write, 즉 정렬되지 않은 부분 쓰기의 경우 커널이 페이지 캐시를 통해서 read modify write를 직접 처리해주기 때문에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이 하위 저장 장치에 얼라이먼트 제약을 직접 고려할 필요가 없도록 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버퍼드 I/O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 매니지먼트 오버헤드가 발생하게 됩니다. write 요청이 올 때마다 프리 페이지를 할당하거나 페이지 리플레이스먼트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서 LRU를 관리하고 또 백그라운드 플러시를 위해 페이지 상태를 관리하는 비용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과거 스토리지의 레이턴시가 매우 컸을 때에는 이러한 페이지 캐시 관리 오버헤드가 가려졌었습니다. 즉 페이지 캐시를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페이지 캐시 관리 오버헤드보다 컸습니다. 하지만 하이 밴드위스 SSD 시대로 오면서 스토리지 레이턴시가 점점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페이지 캐시 관리 오버헤드가 상대적으로 점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버퍼드 I/O는 SSD의 대역폭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다이렉트 I/O는 데이터 경로에서 페이지 캐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페이지 캐시 관리 오버헤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토리지에 직접 쓰거나 읽기 때문에 리드 캐시 히트의 장점이 사라지고 모든 I/O 리퀘스트가 하위 저장 장치의 엄격한 정렬 제약을 지켜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퍼드 I/O와 다이렉트 I/O는 명확한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하는데 저자들은 그 중에서 write 인텐시브한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다양한 write 인텐시브한 상황에서 버퍼드 I/O의 한계점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실험 세팅을 여기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저자들이 실험에서 사용한 저장 장치는 PCIe SSD 4.0 8개이고 RAID 제로로 묶어서 최대 스루풋이 55GB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버퍼드 I/O를 위한 메모리는 DDR4 DRAM 8개로 최대 스루풋이 200GB가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이상적인 조건에서 4가지 파일 시스템이 버퍼드 I/O와 다이렉트 I/O를 각각 사용했을 때 맥시멈 스루풋을 얼마나 뽑아내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여기서 SSD는 최대 스루풋을 끌어내기 위해서 FIO를 사용해 2MB의 크고 정렬된 순차 쓰기를 진행했습니다. 메모리 용량을 메모리 프레셔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많이 주고 버퍼드 I/O의 백그라운드 페이지 플러싱도 비활성화했습니다. 이러한 세팅은 오롯이 버퍼드 I/O의 페이지 캐시를 거쳐가는 write 패스의 성능과 다이렉트 I/O의 스토리지에 바로 쓰는 다이렉트 I/O의 write 패스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세팅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주황색과 회색은 각각 버퍼드 IO와 다이렉트 IO이고 X축은 스레드 수, Y축은 스루풋을 나타냅니다. 모든 경우에 대해서 페이지 캐시 오버헤드가 존재하는 버퍼드 IO의 성능이 더 낮았고 익스텐트 기반 할당으로 large sequential write에서 특히 유리한 ext4와 XFS는 다이렉트 IO를 사용했을 때 스레드 수가 16개인 경우에 SSD의 최대 스루풋 55GB/s에 근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메모리 프레셔나 백그라운드 플러시가 없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도 라이트 패스 자체에 페이지 캐시가 있는 것이 큰 병목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자들은 이를 첫 번째 문제점인 C1으로 정의합니다. 다음 실험은 페이지 플러싱이 있을 때 버퍼드 IO의 메모리 의존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모두 버퍼드 IO를 사용했고 FIO를 사용해서 4KB 크기의 풀 페이지 라이즈를 사용했는데 이는 RBW에 의한 지연 시간을 배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라이트 인텐시브한 상황을 위해 16개의 스레드를 사용했고 백그라운드 플러시는 활성화한 상태로 실험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라이트한 파일 크기에 비해 제공된 메모리 크기의 비율이 몇 %인지를 나타내고 Y축은 스루풋을 나타냅니다. BTRFS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개의 파일 시스템의 경우 메모리 용량이 커질수록 스루풋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버퍼드 IO의 스루풋이 메모리 용량에 매우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자들은 그 이유가 페이지 캐시의 인덱스를 관리하는 Xarray의 제한된 동시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 write를 수행하려고 할 때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면 클린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더티 페이지를 라이트백하고 프리 페이지를 할당해주는 작업 등이 필요한데 이 모든 동작에서 페이지 캐시 엔트리의 구성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데 이 페이지 캐시 엔트리의 구성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Xarray 스핀락을 잡아야 되는데 이 Xarray 스핀락이 전용 락이어서 한 스레드가 이 락을 잡으면 해당 파일의 요청을 보내는 다른 라이트나 플러시 스레드 등이 영향을 받고 블럭 상태가 됩니다. 메모리 용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페이지 폴트가 더 자주 발생하게 되고 결국 이 실험과 같이 메모리 용량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저자들은 이 문제를 C2로 정의합니다. 마지막 실험은 버퍼드 IO의 부분 쓰기를 위한 read before write의 비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도 메모리 프레셔에 의한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메모리는 언리미티드하게 두었고 FI를 사용해서 스레드 수는 1개, write 사이즈는 변경해가면서 수행했습니다. 풀 페이지 write의 경우 페이지 바운더리에 언라인된 오프셋의 쓰기 요청을 보내고 partial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얼라인 되지 않은 오프셋에 랜덤으로 요청을 보내는 방식으로 실험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write 요청의 사이즈를 의미하고 Y축은 지연 시간으로 write 요청이 반환될 때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황색 막대는 full page write를, 회색은 partial page write를 의미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partial page write이 full page write에 비해 최대 84배에서 1.5배 정도 더 오래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write 사이즈의 경우 풀 페이지에서 write 시스템 콜은 프리 페이지에 쓰기만 하고 바로 반환되는 반면 partial page write은 SSD에 접근해서 해당 페이지를 읽어오고 write를 수행하고 반환되기 때문에 지연 시간 차이가 84배까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즉 RBW 오버헤드로 인해 성능 차이가 벌어진다고 저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큰 write 사이즈의 경우 write 오프셋에 얼라인되지 않은 첫 번째와 마지막 페이지만 RBW가 발생하고 나머지는 페이지 캐시에 그냥 쓰기만 얼라인 되어 있기 때문에 프리 페이지에 그냥 쓰기만 하면 돼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덜합니다. 그렇지만 RBW 오버헤드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RBW의 높은 비용을 버퍼드 IO의 세 번째 문제점으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WS 버퍼가 세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WS 버퍼의 오버뷰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핵심 아이디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도만 보면서 빠르게 설명드리고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림의 맨 위를 보시면 WS 버퍼는 버퍼드 IO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들은 기존 어플리케이션들과의 호환성을 위해서 버퍼드 IO의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아래 WS 버퍼 아키텍처를 본격적으로 살펴보면 주의 깊게 봐야 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먼저 이 스크랩 버퍼를 사용한 write 패스입니다.
보시다시피 어플리케이션의 write 요청이 페이지 캐시로 가는 것이 아닌 새로운 스크랩 버퍼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크랩 버퍼는 기존 페이지 캐시와 달리 크고 정렬되어 있는 write의 경우 바로 SSD로 보내고 작거나 정렬되어 있지 않은 partial write의 경우만 버퍼링합니다. read의 경우 기존 페이지 캐시의 캐시 히트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버퍼드 IO 동작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달라진 점은 스크랩 버퍼를 먼저 빠르게 스캔한다는 점이고 원하는 페이지가 스크랩 버퍼에 없을 때 페이지 캐시에 가서 기존 버퍼드 IO와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다음 핵심 아이디어는 OT 플러시입니다. OT 플러시는 기존 버퍼드 IO의 백그라운드 플러시를 두 단계로 나누는 아이디어입니다. 스크랩 버퍼에서 partial 페이지의 목록을 담고 있는 Q1, 즉 RBW 대상 목록을 갖고 있는 Q1과 플러시해야 하는 더티 풀 페이지의 목록을 담고 있는 Q2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RBW 오버헤드를 백그라운드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마지막 핵심 아이디어는 컨커런트 페이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앞서 설명한 스크랩 버퍼도 결국에 인덱스와 페이지의 상태 등을 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기존 페이지 캐시와 동일하게 X 어레이로 관리된다면 여러 스레드의 write 요청에 대해 페이지 캐시와 똑같은 락 컨텐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S 버퍼는 X 어레이를 조금 수정한 SX 어레이와 스크랩 페이지별 락을 제한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세 가지 핵심 아이디어들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디어는 스크랩 버퍼를 활용한 버퍼 미니마이즈드 데이터 어세스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WS 버퍼는 모든 write를 버퍼링하지 않습니다. 대신 리퀘스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특정 임계값에 따라 분기합니다. 만약 리퀘스트 사이즈가 임계값보다 작다면 바로 스크랩 버퍼에 씁니다. 이때 메모리 페이지와의 일관성을 위해서 스크랩 버퍼에 새로 쓴 페이지가 메모리 페이지에 이미 있다면 그 페이지는 유효하지 않은 페이지이기 때문에 바로 회수해줍니다. 반면 리퀘스트 사이즈가 임계값보다 큰 경우 오프셋을 기준으로 얼라인드 풀 페이지 부분과 partial 페이지 부분으로 자르고 partial 페이지는 스크랩 버퍼에 풀 페이지는 바로 SSD에 기록합니다. 이때 스크랩 버퍼에 기록한 partial 페이지가 메모리에 존재했다면 똑같이 회수를 해주고 SSD에 기록한 얼라인드 풀 페이지가 메모리나 스크랩 페이지가 있었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회수해줍니다. 여기서 리드 메커니즘으로 넘어가기 전에 스크랩 페이지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스크랩 페이지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크랩 버퍼는 페이지 캐시를 우회하기 위해서 페이지 캐시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새로운 메모리 페이지 구조입니다. 여기서 스크랩 페이지란 스크랩 버퍼의 페이지 단위로서 헤더와 데이터 존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데이터 존은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곳으로 보통 한 페이지당 4KB의 크기를 가지는 페이지 캐시의 페이지와는 달리 한 스크랩 페이지당 SSD 채널 수 곱하기 SSD의 페이지 사이즈의 정수배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존의 크기를 이렇게 따로 정의한 이유는 SSD로의 플러시가 이 스크랩 페이지 단위로 일어나는데 그때 SSD 내부의 병렬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이 논문들의 예시에서는 스크랩 페이지의 크기를 8개의 채널 곱하기 16KB 곱하기 2 해서 256KB로 설정합니다. 다음으로 각 스크랩 페이지에는 헤더가 존재합니다. 이 헤더에는 총 5개의 종류의 메타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카운터 필드로 해당 스크랩 페이지 내에 밸리드한 데이터의 바이트 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1바이트 크기의 넘버 필드로 스크랩 페이지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 세그먼트의 수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SSD ID 필드는 2바이트 크기로 해당 스크랩 페이지가 매핑되어 있는 SSD를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뒤에서 나올 OT 플러시를 위해 필요한 필드입니다. 네 번째는 1바이트 크기의 태그 필드로 스크랩 페이지의 상태를 기록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8바이트 크기의 엔트리 필드가 최대 세그먼트 수만큼 들어갑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15개로 설정했습니다. 이곳에는 각 세그먼트의 시작 오프셋과 사이즈가 기록됩니다. 이런 스크랩 버퍼 구조에서 쓰기 동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랩 버퍼에서 쓰기가 단순히 도착 순서대로 어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같은 파일에 대한 내용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데이터 인덱싱이 복잡해지고
읽기 성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WS 버퍼에서 write은 머지 프렌들리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우선 이 그림에서 write를 요청하는 오프셋은 이미 스크랩 버퍼의 페이지를 할당받고 몇몇 세그먼트가 쓰여져 있는 상태를 가정합니다. 만약 해당하는 페이지가 스크랩 버퍼에 없다면 오프셋과 사이즈를 기준으로 프리 스크랩 페이지를 할당한 후 지금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 위의 그림은 write가 수행되기 전 상태이고 아래 그림은 write이 수행된 후 상태입니다. 스크랩 버퍼에 write 요청이 들어오면 데이터의 옵셋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서브 write로 분할됩니다. 이때 분할이 되는 기준점은 스크랩 페이지의 데이터 존 사이즈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논문에서는 256kb라고 했으므로 131부터 407까지 요청이 들어왔다면 131부터 256까지는 스크랩 페이지 1으로 256부터 407까지는 스크랩 페이지 2에 쓰이게 됩니다. 이때 각 스크랩 페이지의 헤더를 조회해서 만약 지금 쓰려는 오프셋과 겹치는 엔트리가 있다면 덮어쓰고 병합을 합니다. 이후에 헤더에 있는 카운터 필드, 넘버 필드, 엔트리 필드를 수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 그림과 같이 아직 페이지가 꽉 차지 않은 경우 OT 플러시에서 설명드리겠지만 RBW를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페이지 헤더를 Q1에 집어넣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풀 페이지 상태가 됐다면 플러시를 위해 태그 필드를 수정을 하고 태그 필드를 2로 수정하고 Q2에 집어넣습니다. 이제 다시 버퍼 미니마이즈드 데이터 어셋으로 돌아와서 리드 동작을 한번 보겠습니다. WS 버퍼에서 읽기 동작은 쓰기 동작과 달리 해당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리드 요청이 오면 스크랩 버퍼를 먼저 룩업을 하고 히트가 나면 바로 반환합니다. 만약 요청한 데이터 중 일부만 스크랩 버퍼에 있거나 아예 없다면 페이지 캐시에 접근해서 거기서 히트가 나면 반환해주고 없으면 SSD에서 페이지 캐시로 읽어온 후 반환해줍니다. 다음 핵심 아이디어는 OT 플러시입니다. OT 플러시는 WS 버퍼에서 RBW의 레이턴시를 가리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기존의 페이지 캐시는 부분 쓰기를 위해 foreground write에서 RBW를 수행했었습니다. 앞선 실험에서 봤듯이 이는 큰 병목이 되었었는데 OT 플러시 같은 경우에는 이 플러싱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고 SSD의 바쁨 정도를 추정하여 각 단계가 백그라운드에서 오퍼튜니스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foreground write로부터 RBW 레이턴시를 분리할 수 있었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SSD의 바쁨 정도를 어떻게 추정했느냐인데 여기서는 SSD에 전송된 모든 쓰기의 바이트 수를 bcount라는 값으로 유지를 해서 해당 SSD에 전송되는 모든 쓰기에 대해서 bcount를 증가시키고 쓰기가 끝나면 bcount를 감소시키도록 해서 SSD의 바쁨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OT 플러시는 이 bcount와 미리 정의된 임계값을 사용해서 백그라운드 플러싱을 수행합니다. 이제 OT 플러시의 각 단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1부터 동작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테이지 1은 partial page write로 인해 생성된 미완성 스크랩 페이지를 비동기적으로 채우기 위한 단계입니다. 즉, RBW를 수행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이를 위해 OT 플러시는 읽기 동작을 위한 전용 큐인 Q1을 유지합니다. 새로운 미완성 스크랩 페이지, 즉 새로 할당받은 스크랩 페이지에 write가 끝나는 시점에 그 페이지가 가득 차지 않았다면 해당 페이지의 헤더의 주소를 Q1에 삽입합니다. 스테이지 1 스레드는 Q1에서 헤더들을 꺼내서 해당 스크랩 페이지가 풀인지 다시 확인하고 풀이면 Q2에 삽입되어 있을 것이므로 폐기합니다. 풀이 아닌 미완성 스크랩 페이지라면 SSD의 bcount 값을 기준으로 분기합니다. 만약 해당하는 SSD의 bcount가 임계값보다 작다면, 즉 비지하지 않다면 RBW를 수행을 하고 Q2에 해당 헤더 주소를 삽입합니다. 비지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 페이지 헤더 주소를 Q1의 맨 뒤로 이동시켜서 지연 처리되도록 합니다. 스테이지 2의 경우 풀 상태의 스크랩 페이지를 SSD에 writeback 하기 위한 단계입니다. OT 플러시는 이를 위해 또 다른 쓰기 전용 큐인 Q2를 유지합니다. 앞선 스테이지 1에 의해서든지 아니면은 유저 라이트에 의해서든 풀 스크랩 페이지가 생성이 되면 해당 페이지의 헤더 주소를 Q2에 삽입합니다. 스테이지 2 스레드는 Q2에서 스크랩 페이지 헤더를 꺼내고 해당 페이지가 밸리드한지 검사합니다.
이때 이 밸리드 검사는 해당 페이지가 다이렉트 IO를 통해서 바로 SS에 쓰인 경우에 옵솔릿한 페이지가 되는데 그 옵솔릿한 페이지를 걸러내기 위한 동작입니다. 이때는 그 헤더에 있는 태그 필드를 사용해서 검사합니다. 해당 페이지가 인밸리드라면 폐기하고 밸리드라면 헤더의 SSD ID를 통해서 해당 페이지가 할당된 SSD를 확인합니다. 이때 페이지별로 SSD를 할당해주는 동작 또한 딜레이드 얼로케이션 방식으로 여기 스테이지 2에서 할당해주는데 이는 foreground write의 레이턴시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여기 코드에서 보시다시피 SSD ID 필드가 null이라면 아직 할당이 안 된 페이지를 의미하고 이런 경우에는 bcount 값을 사용해서 가장 바쁘지 않은 SSD에 해당 페이지를 할당해주고 writeback 후에 해당 페이지를 회수합니다. 이미 할당된 SSD가 있다면 writeback을 수행하고 페이지를 회수하면 되고 만약 해당 SSD가 바쁘다면 마찬가지로 해당 스크랩 페이지를 Q2의 맨 뒤로 옮겨서 writeback을 지연시킵니다. 여기서 저자들이 한 가지 강조한 점은 스크랩 페이지의 수명입니다. 이 스테이지 1과 스테이지 2는 각각 수시로 Q를 확인하면서 동작하고 있어서 미완성 페이지가 있다고 해도 금방 스테이지 1에 의해서 채워진 페이지는 스테이지 2에 의해 금방 writeback 됩니다. 또한 writeback이 수행된 후에는 바로 reclaim을 하기 때문에 스크랩 페이지 수명이 매우 짧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이 OT 플러시 동작으로 write에 쓰이는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남은 공간을 리드만을 위한 페이지 캐시로 활용을 할 수 있어서 리드 캐시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 핵심 아이디어는 컨커런트 페이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페이지 캐시의 한계 중 하나가 바로 페이지 매니지먼트의 제한된 동시성이었습니다. 인메모리 페이지 캐시 구조에서는 Xarray를 인덱스로 사용을 하는데 이 경우에 foreground write에서 페이지를 새로 할당할 때 그리고 reclaim으로 페이지를 삭제할 때 페이지 상태를 업데이트할 때 이 세 가지 모든 경우에서 Xarray 락을 잡아야 합니다. 이때 Xarray 락은 전용 락이기 때문에 한 스레드가 이 락을 잡으면 같은 파일의 다른 스레드들은 블럭 상태가 되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컨커런트 페이지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이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모리 페이지 매니지먼트입니다. 앞서 봤던 버퍼 미니마이즈드 데이터 어세스에서 write 동작 시 스크랩 버퍼나 SSD에 write를 한 후 옵솔릿 페이지를 회수하도록 하는 동작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페이지 캐시에는 항상 클린 페이지만 존재한다는 것이 보장됩니다. 따라서 WS 버퍼에서는 페이지 캐시가 각 페이지의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고 페이지 캐시는 읽기 전용으로만 동작하기 때문에 페이지 폴트가 발생하거나 리클레임을 해서 페이지를 삭제하는 경우에만 Xarray 전용 락을 잡으면 됩니다. WS 버퍼는 이를 통해서 메모리 페이지의 락 컨텐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는 스크랩 페이지 매니지먼트입니다. 만약 스크랩 페이지가 중앙 집중식으로 페이지 상태를 관리하고 Xarray를 사용해서 인덱싱을 한다고 한다면 페이지 캐시와 마찬가지로 락 컨텐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WS 버퍼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Xarray를 약간 수정한 SXarray이고 두 번째는 스크랩 페이지별로 락을 걸 수 있는 per 스크랩 페이지 락입니다. SXarray부터 살펴보자면 기존 Xarray에서 엔트리 삭제 시의 동작만 수정한 버전인데 기존의 Xarray는 어떤 엔트리를 삭제할 때 Xarray의 전체 트리 구조를 즉시 수정하기 때문에 전용 락을 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SXarray는 개별 엔트리에 대해서만 락을 잡을 수 있도록 수정했고 그 엔트리를 널로 바꾼 뒤에 트리 구조 수정은 뒤로 지연시켰습니다. 여기서 지연된 트리 구조 수정은 오퍼튜니스틱하게 파일의 부하가 낮을 때 혹은 파일이 닫힐 때 수행되도록 했습니다. WS 버퍼는 이 SXarray를 통해서 전역 락을 잡는 상황 중에서 페이지를 삭제하는 경우를 배제함으로써 락 컨텐션을 완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per 스크랩 페이지 락입니다. 스크랩 버퍼에서 락 컨텐션은 인덱싱 구조로의 삽입 삭제뿐만 아니라 스크랩 페이지 업데이트와 OT 플러시 동작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페이지의 상태를 변경하는 동작인데 기존 페이지 캐시 방식대로라면 페이지 인덱싱 뿐만 아니라
LRU 리스트, 라이트 트래킹 등의 페이지 관리 동작이 중앙 집중식으로 얽혀 있어서 페이지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Xarray 락을 잡아야 했습니다. WS 버퍼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크랩 페이지의 헤더 안에 페이지 상태를 유지하고 스크랩 페이지별로 개별 락을 걸 수 있도록 해서 락 컨텐션을 줄였습니다. 예를 들어 스크랩 페이지 업데이트나 OT 플러시 1 동작 같은 경우에 SX 어레이의 트리 구조는 바꾸지 않고 그 페이지의 상태만 바꾸기 때문에 per 스크랩 페이지 락만 잡고 수행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OT 플러시의 스테이지 2 같은 경우에는 per 스크랩 페이지 락으로 라이트백을 수행을 하고 플러시 후 매핑 제거 같은 경우에는 SX 어레이의 엔트리 수준 락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WS 버퍼에서도 여전히 페이지 삽입은 X 어레이 락을 잡아야 하긴 하지만 앞서 설명한 두 가지의 컨커런트 페이지 매니지먼트 정책을 통해 락 컨텐션을 완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먼저 실험 환경으로 CPU는 인텔 제온 6348 프로세서 2개를 사용했고 메모리는 DDR4 D램 256GB를 사용했습니다. 스토리지는 삼성 990 PCIe 4.0 SSD 8개를 레이드 제로로 구성해서 약 55GB/s 수준의 쓰기 대역폭을 세팅했습니다. 커널 버전은 6.8 버전에서 구현 및 실험되었습니다. 다음은 베이스라인 파일 시스템입니다. 이 논문에서는 비교 대상으로 ext4, f2fs, btrfs, xfs를 사용했습니다. 베이스라인 파일 시스템 외에도 추가적으로 최근 버퍼드 I/O 관련 최적화 논문인 스케일 캐시와 하이브리드 I/O 방식인 러스터의 오토 I/O를 비교 대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스케일 캐시의 경우 Xarray 락의 동시성을 개선한 CC Xarray를 제안한 논문이고 러스터 오토 I/O의 경우 리퀘스트 사이즈와 락 컨텐션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 등을 기반으로 I/O 모드를 적응적으로 바꿔주는 오토 I/O를 제안한 논문입니다. 이제 평가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버퍼드 I/O의 한계로 제시됐었던 라이트 인텐시브한 상황에서 페이지 캐시의 지나친 오버헤드와 파셜 라이트 시 RBW의 오버헤드를 WS 버퍼가 해소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FIO를 사용해서 단일 스레드로 얼라인드 풀페이지 라이트를 수행했을 때 라이트 사이즈에 따른 평균 지연 시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스크랩 버퍼의 리퀘스트 사이즈의 임계값은 1MB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WS 버퍼의 지연 시간이 1이 되도록 정규화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경우에서 WS 버퍼의 지연 시간이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MB보다 작은 리퀘스트 사이즈의 경우 WS 버퍼는 모든 라이트 요청을 스크랩 버퍼에 버퍼링을 합니다. 저자들은 이 구간에서 WS 버퍼의 성능이 좋은 이유는 각 페이지가 4KB인 페이지 캐시에 비해 스크랩 버퍼가 더 크고 연속적인 256KB 페이지 단위를 가지고 있고 머지 프렌들리 라이트 방식 덕분에 메모리 할당 및 복사가 더 연속적인 주소에서 일어난 효과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스크랩 페이지는 단위가 크기 때문에 페이지 개수가 페이지 캐시에 비해 훨씬 적어서 관리 오버헤드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MB보다 큰 리퀘스트 사이즈의 경우 WS 버퍼는 풀페이지 라이트이기 때문에 모든 라이트를 SSD로 직접 보냅니다. 결국 페이지 캐시 오버헤드를 우회하고 SSD의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얻은 효과라고 주장합니다. 파셜 페이지 라이트의 경우 풀페이지 실험과 다르게 요청마다 서로 다른 오프셋과 사이즈를 가지도록 실험했습니다. 여기서도 WS 버퍼의 성능은 베이스라인 대비 1.7배에서 82배까지 성능이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MB보다 작은 리퀘스트 사이즈에서 극심한 성능 차이는 WS 버퍼가 스크랩 버퍼와 OT 플러시를 통해서 RBW를 제거한 결과입니다. 1MB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RBW 해야 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성능 차이가 좀 좁혀지지만 베이스라인 대비 4배까지 성능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프는 WS 버퍼의 성능이 다이렉트 I/O만 사용했을 때와 버퍼드 I/O, 다이렉트 I/O 둘 다 사용하는 오토 I/O와 비교했을 때의 성능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때의 워크로드는 앞선 파셜 페이지 실험과 동일하게 수행했고 오토 I/O의 임계값은 1MB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여기서 다이렉트 I/O는
유저 버퍼에 언얼라인드 페이지가 속한 페이지를 모두 읽어서 수정한 후에 SSD에 기록하는 RMW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 WS 버퍼의 성능은 다른 솔루션들 대비 1.5배에서 231배까지 더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이렉트 IO는 모든 라이트 요청에 대해 RMW 비용이 매우 컸고, 오토 IO는 작은 라이트에 대해서는 버퍼드 IO로 동작하기 때문에 RBW 오버헤드를, 또 큰 라이트에 대해서는 다이렉트 IO로 동작하기 때문에 RMW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추가적으로 FIO 벤치마크와 파일 서버 워크로드를 활용해서 WS 버퍼의 멀티스레드 라이트 성능을 평가했습니다. A그래프에서는 FIO를 사용해서 4kB에서 4MB 범위의 랜덤 라이트 사이즈를 사용해 스레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파일 시스템의 스루풋을 보여줍니다. WS 버퍼는 스레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른 베이스라인들보다 더 빠르게 성능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SSD의 병렬성에 맞게 설계된 스크랩 버퍼 덕분입니다. 또한 B그래프는 리드와 라이트의 비율이 1대2로 섞인 파일 서버 워크로드를 사용하여 스레드가 증가함에 따라서 각 파일 시스템의 옵스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이 경우에도 WS 버퍼의 성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SSD의 병렬성에 맞게 설계된 스크랩 버퍼 덕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 리드와 라이트이 혼재된 워크로드에서도 WS가 더 빠른 성능을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이 논문은 SSD의 대역폭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버퍼드 I/O 구조가 병목이 되는 지점을 찾아서 문제를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풀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WS 버퍼라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합니다. 여전히 리드 캐시로 좋은 성능을 갖고 있는 페이지 캐시를 읽기 전용으로 사용하고, 병목이 되는 라이트 패스는 스크랩 버퍼라는 새로운 페이지 구조로 옮김으로써 페이지 캐시 관리 비용을 우회했습니다. 또한 백그라운드 플러시 단계를 두 단계로 나누는 OT 플러시를 사용해서 RBW 지연 시간을 백그라운드로 미뤘고, 컨커런트 페이지 매니지먼트를 위한 SX 어레이 및 펄 스크랩 페이지 락을 사용해서 X 어레이의 동시성 문제를 우회했습니다. 그 결과 라이트 인텐시브한 상황에서 WS 버퍼는 다른 베이스라인들보다 SSD의 높은 대역폭을 더 잘 활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